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1년 전인 오늘 강릉 시민들의 젖줄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뭄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올해는 과연 가뭄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김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수문 근처에 물이 꽤 높이 들어차 있습니다. 지난해 가뭄 위기 속에서 강릉 남대천 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놨던 시설은 안 쓴 지 오래입니다. 가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일자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1.8%로 어제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16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9.7%로 50% 선이 무너지며 가뭄 위기를 키워갔습니다. 올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80%를 넘기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6월 15일까지 강릉엔 54.1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3배가 넘는 16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농어촌공사는 5일 급수, 2일 단수라는 농업용수 제한급수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강릉시가 오봉저수지의 물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적게 받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9만에서 10만 톤의 물을 썼던 것과 달리 올해엔 8만 7천여 톤의 물을 쓰면서 오봉저수지 물도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7만 톤 미만으로만 취수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가뭄 사태 이후 보조 수원 발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강릉 시민들도 물을 아껴 쓰고 있는 겁니다. 수영가한테 저희들 공급하는 물량도 과거에 한 8만 7천, 9만 정도 됐다면 저희가 7만 7천에서 8만 톤 사이로 지금 공급하고 있다. 그 변화는 같이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영서 지역에 평년 대비 강수량이 65%보다 적어지면서 약한 가뭄이 발생했지만 영동 지역은 올여름 많은 비가 올 거란 3개월 전망이 나와 앞으로의 걱정도 덜 전망입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화천군에는 약한 기상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강수량은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오봉저수지 저수율 80%대로 강릉 시민들은 이번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지금 추세로 보면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작년처럼 그렇게 가물어도 현재 수준을 봤을 때는 작년만치는 아닐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 대비를 위해 이번 강릉 단오제에도 강릉 남대천에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지 못할 거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가수 싸이의 대형 공연이 2년 만에 다시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공연 장소의 시설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는 원주시 조례가 폐기되면서 재개최가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 원주에서 자취를 감췄던 대형 공연들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싸이의 여름 대형 공연인 흠뻑쇼가 2년 만에 다시 원주에서 열립니다. 기획사가 지난달 29일 원주시에 종합운동장 대관 신청을 했고 현재 보완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연인 만큼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요, 공연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원주에서 열려 매번 2만 5천여 명의 인파가 전국에서 몰렸습니다. 소음과 교통정체 등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지역 숙박업소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지역 상경기는 공연 특수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시민들도 수도권에서나 볼 수 있는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난해에는 공연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연 수익이 매출의 10%를 못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이 부담을 안고서 관객 동원도 어려운 원주에서 공연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게 공연업계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조례 제정 후 싸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원주를 찾았던 나훈아, 심수봉, 장윤정 등 대형 가수 공연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 시민들한테는 질 좋은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시켜서 1년 동안 지금 휴면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는 시민들의 문화 접근권을 축소시키고 지역의 문화 수준까지 후퇴시켰다는 비판 속에 제정 13개월 만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 싸이의 공연을 시작으로 원주에서 대형 공연들이 잇따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원주시 문화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예전만은 못할 거라는 게 공연업계의 중론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3.6%포인트 차, 피말리는 접전 끝에 강원도의 새 수장이 된 우상호 당선인이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한창입니다. 아찔했던 선거 뒷이야기와 도청 이전 등 현안에 대한 구상까지 우 당선인의 속내를 MBC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사선 중진 국회의원에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까지 거친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과 3.6%포인트 차로 승리하면서 유권자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건가? 네. 뭐 이제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3.6% 차이인데 이 차이는 오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라 이런 이제 네. 우리 강원도민들의 주문이다. 도의회도 여소야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우 당선인은 진영을 넘어선 모두의 도지사가 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소통 창구부터 넓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소통 체계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만 아니라 또 당을 달리했던 분들의 지지층들도 들어와서 네. 여러 민심을 전달하게 될 테니까. 도정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꼽았습니다. 그 일반적인 주택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30, 40대 직장인들이 살고 싶은 주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네.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행정 연속성을 위해 이전은 하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5천억 들여서 도청을 짓기에는 녹록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조금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AI 투자가 몰리는 데 대해선 강원도에 유치될 프로젝트가 호남의 7배 이상이라며 강원도 소외론을 일축했습니다. AI 산업의 진실과 원주시 홍제동 말실수에 얽힌 뒷얘기까지 우 당선인의 흥미진진한 발언은 오는 18일 밤 9시 MBC 여기 이슈 강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지은 지 45년이 지나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트 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약사동과 효자동 등 춘천 원도심 곳곳에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낙후했던 도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후평동 엘리트 아파트입니다. 외벽은 여러 번 보수한 흔적들로 얼룩덜룩하고 건물 안 계단도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1981년 준공된 춘천 최고령 아파트로 입주민들은 매일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세대마다 지금 녹물 계속 나오고 있지. 지금 크랙 지금 임시 보수는 해놨지만 이것도 수명이 짧아요. 붕괴 위험 수준인 정밀 안전진단 2등급을 받은 지 3년 만에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재건축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의견 청취를 마친 겁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5층, 2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는 최고 24층, 420세대 규모의 최신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7월이나 8월 중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심의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춘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은 모두 5곳.
지난해 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약사 재정비 4구역에 이어 효자 이동도 최근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치솟은 공사비 탓에 주민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데다 좁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넓히는 건 해결 과제입니다. 분담금이 일단 많잖아요. 기반 시설을 이제 뭐 시에서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 분양가가 좀 오른다 그래도 이렇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여기에 다원지구 등 대규모 주택 공급도 맞물려 있는 만큼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맞는 춘천시의 속도 조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민선 9기 밑그림을 그릴 우상호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청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레까지 5개 분과별로 기획조정실과 행정국, 경제국 등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인수위는 실국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친 뒤 현안 자료와 공약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민선 9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2년에 걸쳐 추진한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이 완료돼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에 반영됐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디지털로 전환해 전국 단위로 연결하는 전자도면으로 평창군 전체 25만여 필지의 토지 정보 열람과 발급에 필요한 공간 정보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도 반영돼 시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FC 이기혁이 5월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기혁은 5월 한 달간 전 경기에 출전해 탄탄한 수비와 공격 전개 능력을 선보이며 강원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고 라운드 베스트 11에 4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비수 수상자로는 2023 시즌 10월에서 12월 서령우 이후 처음이며 중앙 수비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건 2021년 11월 홍정호 이후 5년 만입니다. 강원FC는 4월 김대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민선 4기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퇴임식이 어제 도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신 교육감은 굳건한 신뢰와 결속을 바탕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이라는 소중한 지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